찍어도 돼요? 네. 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벌써 마스크 쓰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안 써야지네. 됐어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벌써 우리 21년도 신박한 예지몽 이 시리즈는 세 번째 타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년도에 4개 플러스 약 이제 7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2개씩 다뤘으니까 지금 오늘 배우고 나면 총 개념은 한 14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냥 짬짬이 여러분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먼저 이 문제 교육평가 파트에서 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선생님들마다의 교육적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됐으면 합니다. 이제 교육적 상상력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이즈너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 중에서 교육적 상상력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즈너 자체가 이제 딱 등판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이제 나는 파트가 메이저가 3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즈너의 문제의식 자체가 우리가 모두 명세적인 교육 목표에 매몰되어 있고 또 주지주의 교과만 수학 과학 중심의 교과에만 너무 치중을 한다. 따라서 예술교육을 강조하죠. 맨 처음에 이 명세적인 교육 목표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2가지의 목표를 붙여주는 그 목표 파트 하나 중요하고 또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우리가 이제 누락된 그런 교육 내용 그 3가지 조건 따로 있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영교육 과정, 그 영교육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 그래서 영교육 과정을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교육 내용이 풍부화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파트.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살펴보는 이제 질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평가는 2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조했었던 것은 교육 비평 파트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적 평가 그리고 교육 내용을 이렇게 목표도 다양하게 해줬고 그리고 내용도 풍부하게 해줬어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변형하는 능력으로서 이 교육적 상상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또 평가하는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언제 어디서나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질적 평가. 또 평가 모형에서 전문가 평가 모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전문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2가지 이제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즈너가 얘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예술가로서의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감시관과 비평, 특히 이 비평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즈너가 이야기하는 평가 방식의 명칭 2가지와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에 대해서 쓰면 되지만, 이 아이즈너라는 학자 자체가 교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 교육학과의 이제 교수가 되는 정도로 교사로 시작해서 학문적인 어떠한 업적을 다져서 이렇게 성장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그 모형 자체는 의부터 해가지고 각 단계별 특징을 다 우리가 좀 알아두면 전반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파트에 대해서 개념 설명 중에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좀 부족하지만 아이즈너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좀 참고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됐으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이즈너는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줍니다. 저는 그가 질적 평가에서 강조하는 2가지 평가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면 동료와 함께 알아볼 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발성이 생겼나요? 그럼 자발성의 기초에서 장학이 이루어지면 뭐요? 여러분 보면 맞습니다. 컨설팅 장학이 됩니다. 여러분 컨설팅 장학 같은 경우는 올해 출제 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임상 장학과 함께 붙어서 날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4월 네 번째 주 정도에 제가 실전 모의고사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고, 저는 이래요. 백견이 불여 일촉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100번 보면 뭐예요? 이 영상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한번 접촉해갖고서는 한번 들어보고 한번 써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께 이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두 가지 평가 방식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인트로 한번 잡아주고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의 창의적인 젖어 있다. 시각과 상상력이 필요를 한다.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가 맞겠네요. 조사 오타. 이에 아이즈너는 기존 교육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교육과정과 함께 얘는 출제가 된 거예요. 교육 내용의 풍부와 다양화. 더해 질적 평가 모형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얘도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게 왜냐하면 무엇으로 봅니까? 이게 아이즈너예요. 여기서는 예술가로 봐요. 이거 교육의 기초에서 교육의 비유적 정의라는 파트가 있어요. 교육을 주로 예술로 봐요. 이거 오늘날 트렌드에 상당히 맞는 이런 비유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소크라테스야, 아니면 루소야, 아니면 부버야, 기타 등등 하면은 각 학자들마다 이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을 메타포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누구는 산파, 정원사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향도자라는 말도 쓰고요. 교육학에서.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보면 아이즈너는 기존 교육까지 한교육, 연교육 쭉 했고,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학습자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해요. 키워드가 사적인 평가 활동.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학습자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을 해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한 관찰법. 교육 비평이라는 파악한 내용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공적인 평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단순히 한 번의 공적인 평가 활동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기술, 여기서 이제 진술을 세부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또 평가를 해주는 이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육 비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충분히 이게 실현되거나 정착되지 않는 게 교사의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교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쌓아야 되고 또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또 사회 전반적인 시각과 태도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수행평가 자체도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평가의 객관성과 관련이 되는 이런 게 중요한 논점으로 우리가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좀 이렇게 잦아든 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해서 감시관 그리고 교육 비평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교육 평가 파트이기도 하고 명세적 행동 목표이니까 교수 학습 교육과정 두루두루 걸쳐 있는 파트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학습과제를 열심히 분석해서 학습과제 분석, 요거 매우 이제 중요한 또 논점이기도 하죠. 학습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할까? 나중에 문제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제적인 수업을 했었는데, 이 체제적이란 말도 중요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나름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요즘은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결정자들, 요 파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거 좀 끌고 올게요. 의사결정자. 전반의 예전이 누가 됩니까?
학교장,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평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주변의 다양한 인사들 해서 이러한 모든 어떤 인물들이 인적 요인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학교의 어떠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포메이션을 결정하는데 요즘에 이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판단의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평가 모형. 그럼 이전의 평가 모형은 우리가 뭐니 해도 목표 중심의 평가 모형이다. 이 평가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누가? 타일러가 갖고 옵니다. 교육 현장에. 그리고 이 타일러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묻는 것은 이 지교사가 언급한 명세적 행동 목표가 갖는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를 언급을 해주고, 이건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아이즈너가 얘기한 2가지의 목표가 나오는 요 파트 출제 맥이에요. 그리고 밑줄에 해당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의 평가, 의사결정자들에게 효과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완벽한 문제가 되려면 누가? 스터플빔이 등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좀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스터플빔의 모형 말고도 우리가 뭐 알킨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스터플빔의 무슨 CIPP 모형을 주로 이제 갖고 쓰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보기 앞서 갖고 우리가 하나만 이거 살펴볼까요? 우리가 CIPP 모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습니까? CIPP라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 컨텍스트와 인풋,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덕트, 이게 하나가 계획 단계에서 상황을 두루두루 평가해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입 단계, 이건 우리가 구조화 단계에서, 구조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설계 단계에서 설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끈이 걸렸어, 체계적으로 고려를 하고, 프로세스는 우리가 실행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평가. 그리고 프로덕트는 우리가 산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가, 효율성과 가치를 또 한번 따져보는 이 4가지 단계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로 어느 단계냐 하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초기에 설정했었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만을 본다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전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모형이기 때문에 평가의 패러다임이 사실 한 번쯤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어떤 논점들이 생겨나냐면, 이 평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그 평가가 나타내는 효과가 엄청나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평가의 결과를 갖고 우리가 행정적인 어떠한 선발이라든가 어떠한 진학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뭐 취업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자체는 정확한 측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선발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모든 평가가 지필평가가 돼서 학습자의 인지적인 영역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 자체가 그것을 의도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평가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논점이 생기냐면, 평가의 전 과정을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평가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존의 평가가 결과만을 평가했지만 우리는 평가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명세적 행동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점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학습자에게는 그 목표를 확인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 진도도 막 조절하고 또는 평가가 초기에 설정했었던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타당도가 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있는데 첫 번째, 그 목표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명세적으로 다 드러낼 수 있는 목표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세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특히 예체능 교과의 그런 어떤 목표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표의 도달도를 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만족이라든가 저마다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모든 것을 명세화시킬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세적인 행동 목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라는 논점들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CIPP, 여기서 보면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CIPP 평가라는 걸 쓰고 평가의 4단계의 내용을 한 줄씩 간략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정답을 보면요.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목표를 추구하고 성적의 변별이 아닌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새로운 평가 모형이 요구된다. 기존의 행동적 교육 목표는 교사의 수업 계획에 유리하고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둘째, 형성평가의 중요한 평가 중과가 되면서 그를 통해서 교정적 피드백도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의 또는 타당도를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진술이 불가능해요.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될 수 없고 특히 정의적인 측면 또 예술적인 측면 이런 거요. 두 번째, 측정이 불가능한 성취의 측면과 측정과 성과의 판단이 별개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갖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적은 낮은데 그 교과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괴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숙달 목적을 지향하는 학습자 중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교과를 상당히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것은 명세적인 수업 목표가 모두 담당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최근 평가에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CIPP 평가가 새롭게 시도되는 추세에 있고 뭐 이런 것은 많이 이제 정착이 또 됐죠. 근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또 기껏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의사결정자가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런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평가자의 역할과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텍스트와 관련된 상황평가, 설계 단계에서 체계적인 구조화에 도움을 주는 투입평가, 인풋 보고요. 실행 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과정평가,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효율성과 가치를 따져보는 데 도움을 주는 산출, 프로덕트 이밸루에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요 4개의 단계를 갖고 짤막짤막하게 하나는 계획 단계, 또 하나는 설계, 구조화 단계, 또 하나는 실행, 그리고 나머지는 산출, 평가 단계 나누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이제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교육평가 파트에서 주로 살펴봤는데 여기서 목표 갖고 그리고 CIPP 갖고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에 전문가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즈너의 질적 평가의 2가지 방식 갖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빨리 이제 4번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8번째가 되겠네요.
좀 새롭고 재밌는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지지 말고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격 바이러스 EOS!